한비도 원전의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 과정에서도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규제 실패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자력의 문제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운영하고 그다음에 여러 규제까지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또 위원회가 원자력 안전위원회인데요.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이렇게 규제 실패고 제대로 원자력에 대해서 시스템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전문성 땡이 없기 때문이라는 그런 논란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회 내에 원자력 전공자가 부족하고 그래서 원안위가 실질적인 기능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관련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원자력 안전연구회 한병섭 공동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한병섭입니다. 네, 한비도 원전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결국은 한비도 원전이나 전반적인 원자력의 시스템들을 관리하는 곳이 원자력 안전위원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계속 한비도 원전처럼 나오는 게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이 전문성 부족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대표님께서는? 전문성도 부족하고 기본적으로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국가 조직이라서 이런 일들이 생긴 거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전위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안전에 대한 이해와 그다음에 시스템 보강인데 안전에 대한 이해 자체를 못하는 조직이라는 말씀. 무슨 네, 의미인지 좀 더 맞습니다. 깊게 어떤 의미인지 좀 소개를 해 주세요. 실제 원자력 안전이라는 게 다른 일반 행정하고 달리 전문성이 기반이 된 안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거나 아니면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아니면 자기 스스로의 어떤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그 위원회에 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가 있기 때문에 전혀 전문적인 역량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구성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총 9명이 되어 있고 그중에 2명이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하고 사무처장이 상임이고 나머지 7명은 비상임으로 정당하고 그다음에 원안위에서 3명을 임명을 하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치권 정당에서 총 4명을 임명하고 그다음에 위원장이 3명을 제청해서 예. 임명하고 총 9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9명이 비전문가로 구성이 됐단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바로 이 원전의 문제는 전문성과 직결되는데 어떻게 원자력 안전위원회 이 비전문가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수가 있죠? 국제적으로도 총괄하는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관료가 되는 부분도 있고 군인이 되는 부분 나라도 있고 그러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도 제가 기억하기로 사회복지학으로 알고 있고 위원장이요? 그다음에 네. 그 사무처장 그러니까 상임 2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인 사무처장도 행정학 한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위원들도 지금 의학 하신 분도 있고 법률 하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질 하신 분도 있고 화공하신 분 있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원자력을 전공한 분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한비디로기 사태 출력이 급증하고 한 일은 즉기 원자력적인 사고인데 원자력 내지 물리학이 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고가 어떤 건지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 이 원자력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비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다른 분야 사람들이 지금 짜여 있다. 왜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을까요? 결국은 사람들을 추천하는 추천자들의 인식의 문제부터 또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저는 그래서 최소한 원자력에 관한 일반적인 사회적인 인식이나 국가 조직의 의지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국회 추천에서 여당이 2명을 추천하고 또 거기서부터 짚었으면 좋겠는데 야당이 2명을 추천하는데 이 여당과 야당이 추천하는 4명의 이 인사들 또 전문가 구성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 4명도 다 비전문가인가요? 원자력 전공자는 높습니까?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제청하는 이 3명도 그렇고요. 또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이게 이제 단언하긴 힘듭니다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지만은 이 관료들의 특징이 아닐까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 원자력이란 게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어떤 사태가 터졌을 때 그 영향이
전 국가적 아니면 전 지구적인 영향을 줄 수 네. 있는 위험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모든 권한이나 어떤 소위 말하는 뭐 예산 포함한 권한, 그다음 인사에 관한 이런 자리나 힘에 대해서 욕구를 너무 많이 가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전문가들이 정말 원자력을 지키는 자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거쳐가는 자리, 한 자리가 했다라는 그런 그 형식적인 자리로 이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이야기신가요? 네, 맞습니다. 일반 뭐 나머지 정당에서 추천한 분들도 그렇고 이 자리 자체가 자리로서의 의미를 가지지 안전으로서의 의미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 이 부분에 이런 비전문가들이 원자력의 중요 정책들과 그다음에 이번 한비론정도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데 원자력위원회가 안전위원회가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비전문성 때문이었을 수 있겠는데요. 네, 의지가 없는 것들이죠. 일단 뭐 이런 기술적인 문제도 한빛 1호기 사태도 그렇고 3, 4호기와 관련된 콘크리트의 총체적인 부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다 지난 1, 2년 새 관련된 인허가를 다 줬습니다. 네. 아무 문제 없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방금 우리 대표님 이야기라면 비전문가들이 모여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얼마나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전문성이 없으면은 전문성이 없더라도 노력하면 되죠. 공부하고 그러면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한 노력 안 하고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 관료들이 제시하는 자료를 순응하기만 하니까 이런 사태가 계속 일어나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실은 그만큼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관리하지 않고 이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비전문가들이 모여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원자력의 안전의식을 부각시켜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줬는데 이런 부분을 자기네들의 자기들의 어떤 네. 독립적인 공간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방부도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지만 국방부라는 행정 조직이 들어가 있고, 네. 그다음에 외교부도 외교관들이 하지만 국가 권한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원자력에 대해서만 그만큼 안전하고 중요하니까 독립성을 준다라고 했는데 이것들을 착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정감사도 안 받습니까?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국정감사를 받는데 국정감사를 받을 때 이 원안위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걸 견제할 수 있는 네. 그리고 이걸 사정하고 그럴 수 있는 조직이 전혀 없죠. 그 전문성 분야를 다른 국가기관에서 원자력에 관련된 어떤 기관도 없기 때문에 네. 이 조직은 평가받고 견제받지 못하는 조직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돼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그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좀 우리 대표님의 이야기는 앞으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에너지 정책과 미래와도 또 직결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지금까지 원자력 안전위원회 안전연구회 한병섭 공동대표와 함께했습니다.